급하게 돈이 필요했습니다. 카드값과 공과금이 밀려 있었고 월급날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은행과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시도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했던 캐피탈사에서도 부결이 났습니다. 그때 인터넷에서 신용등급 무관, 당일 입금이라는 광고를 보게 됐습니다. 서류 제출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100만원까지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순간 망설였지만 당장 급환부를 끄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딱 일주일만 쓰고 갚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연락을 하자 바로 상담이 진행됐습니다. 신분증 사진과 계좌번호를 보내자 10분 만에 100만원이 입금됐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빨리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계약서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130만원을 상환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원래 약속했던 금액보다 많았지만 이미 돈을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따질 수도 없었습니다. 급환부를 끄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갚을 생각이었지만 회사에서 급여 지급이 지연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하루 이틀 정도 늦어진다고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연체 첫날부터 전화가 미친 듯이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에 수십 통씩 걸려왔고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톡촉 전화가 아니라 협박에 가까운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연락을 받지 않자 다른 번호로 계속 전화를 걸어왔고 심지어 SNS 메시지까지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연체가 3일째로 접어들자 부모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돈 갚으라고 연락했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불법 대부업체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신 변제해야 한다며 압박을 가했습니다. 직장 동료에게까지 연락이 갔고 회사로 전화가 오기도 했습니다. 이제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연체가 7일을 넘어서자 협박 수위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돈 안 갚으면 내 사진이랑 신상 여기저기 뿌린다. 처음에는 단순한 협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후 SNS에서 제 사진과 이름이 공개된 게시글을 발견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채팅방에 이 사람은 돈을 빌리고 도망간 사기꾼이다. 다 같이 공유해달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신분증을 보냈던 것이 악용된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연체가 14일을 넘어가면서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너 회사 근처에 있는 거 다 알고 있다. 순간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창밖을 보니 수상한 남성이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계속 전화를 걸어오면서 나올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실제로 찾아와서 압박하는 단계로 넘어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출퇴근할 때마다 주변을 두리번거려야 했고 집에 들어갈 때도 혹시 누가 따라오지는 않는지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서로 향해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경찰은 불법 대부업체의 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돈을 갚을 필요조차 없다고 말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도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을 통해 불법 대출 피해자로 등록했고 대출업체의 대포폰 번호를 차단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통해 추가 조치를 취했고 업체가 협박을 멈추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후 협박과 연락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불법 대부업체의 특징은 단 하나입니다. 한 번 걸리면 절대 쉽게 놓아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불법 대출 관련 자세한 신고 및 대처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